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나선 김포시의회가 투표도 하지 못하고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여야가 원구성 방식을 합의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민주당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건데요.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김포시 추경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정족수 미달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나선 김포시의회가 본회의 시작 5분 만에 기약 없는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투표가 무산된 겁니다.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김포시의회는 여야 의석수가 같아 어느 한 정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원구성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며 본회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의장,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서 식물의회가 되는 것만큼은 막자 정식으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 식물의회 된 거 아닙니까?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님들 꼭 참석해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논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원인은 후반기 원구성 방식입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생 합의를 깨고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에게 협약대로 원구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통해 전후반기 원구성 방식을 결정했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깨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자리 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전후반기 모두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반기에 합의했던 대로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를 저희는 이행하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실천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는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의장과 그리고 상임위원장 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김포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의정 활동이 한 달 넘게 중단된 바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갈등이 길어질 경우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김포시 2차 추경안 심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계양구가 실시한 용역 결과 대장 홍다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으로 철도 연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계양구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박촌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장 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및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4일 열린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계양 테크노밸리 북측 첨단 산업단지 연결 및 계양역 연장안은 사업비 대비 교통 수요가 부족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단지 연결안은 도시철도 간 네트워크 연결 부재로 철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계양역 연장안은 신도시 사업지구 밖이라 추가 사업비 문제가 발생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도망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박촌역 철도 연결로 변경되도록 이번 용역 결과를 중앙정부와 인천시, LH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100 유망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온세미컨덕터 코리아, 코세스, SP반도체 등 부천 5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100은 기업 지원 전담 공무원이 50인 이상 기업 100곳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모두 11개 지역에 신청을 받아 선도기업의 투자 규모와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평가했는데요. 인천 경기 시흥과 대전 유성, 강원 춘천 홍천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포항 등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인천 경기 시흥 지역을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비전 아래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철도 수건 사업 해결 등을 약속했습니다. 관건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기에는 오랜 수건 사업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자평한 인천시. 앞으로는 민생과 시민 행복, 미래 세대를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즉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국제 10대 도시 안에 들겠다는 글로벌 톱10시티와 국제 행사인 F1 그랑프리 유치 등 인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F1 최고 책임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소위 인천이 F1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지라고 하는 공감대까지는 이제 얻어냈습니다. 금년 안에 MOU가 체결되고 우리 인천에서 하는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추가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인천 168개 섬을 지원하는 보물섬 프로젝트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교통 현안, 5호선 인천 연장안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대강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천시의 입장이 타당하고도 또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협의 과정에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에이펙 유치 불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인천의 실망감과 불만은 정부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모에서도 또다시 적격지를 찾지 못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시는 여전히 4자 합의 사항이 유효하다며 다음 4차 공모를 주목해달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개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단체가 지난 21일 김포시 하정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 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할 수 있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5개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데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 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의 배달 쿠폰이 지급되며 배달 쿠폰은 1인당 월 4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 의존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는 우선 지역 주택조합에서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합 임원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조합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주거 안심동행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올해 반지하와 옥탑방 등 주거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고 민간 기업과 단체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후원, 리모델링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1, 2분기 LG 헬로비전 수도권 지역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6일 LG 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방송은 서울 은평과 양천방송, 경기 북부 나라방송, 경기 김포와 북인천 방송이 해당되는데요.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양천구 의원 5.18 해외연수 취재와 부천시정지리 분석 취재 등 눈길 가는 지역 이슈 보도를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스포츠 등 지역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사와 기후위기, 지자체장 공약 점검 등 다양한 이슈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올해 인천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로 직행하지 않고 인천에 머물며 관광과 쇼핑을 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인천에 기항한 크루즈 10척에 입항한 승객은 모두 19,308명인데요. 이 가운데 70.3%인 13,569명이 인천 시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천을 찾은 크루즈 12척 승객 18,417명 중 35.4%인 6,528명만 인천 관광을 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그동안 크루즈 관광객 대부분이 인천이 아닌 서울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버스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 붙들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인천에는 올해 상반기 11척을 포함해 연말까지 모두 16척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DMZ 평화열차가 올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DMZ 평화열차는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 일산역,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까지 운행한 뒤 다시 광명역으로 돌아오는 왕복열차인데요. 올해는 오늘 11월 16일까지 모두 11회 운행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운행한 평화열차는 무궁화 새마을호를 이용해 수원역, 안양역, 서울역, 문산역, 임진강역을 경우에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왕복열차로 모두 10회 운행했습니다. 올해는 안전 등의 이유로 열차 종류, 출발역, 경유역 등이 일부 변경됐으며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월 2회 운행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